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매일 보는 익숙한 사람도 있고 처음 마주치는 낯선 사람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은인이 될지 아니면 악몽 같은 관계를 남길 사람인지 처음에는 쉽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뉴스를 보면 종종 안타까운 사건들이 나온다. 데이트 도중 벌어진 폭행 사건, 술자리 말다툼 끝에 벌어진 끔찍한 사고, 믿었던 사람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이야기까지. 우리는 사람 때문에 웃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람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미리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누군가의 본심을 100%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것은 어렵다. 우리가 무당이나 초능력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다. 우리는 가끔 이유는 설명할 수 없는데도 뭔가 이상하다. 왠지 불편하다. 웃고 있는데도 어딘가 싸늘하다. 와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감각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우리 뇌와 본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 즉, 인간에게는 상대방의 말투, 표정, 눈빛, 분위기, 행동 패턴 등을 무의식적으로 분석하여 위험을 감지하는 직관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전에 내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 당시 나는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매일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팀은 아니지만 다른 팀의 한 남자가 유독 내게 친절하게 다가왔다. 항상 먼저 인사를 했고 웃으면서 내 안부를 물었으며 가끔은 친근하게 대화도 나눴다. 겉으로만 보면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서면 마음속 한 구석이 묘하게 찝찝했다. 설명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웃는 표정 뒤에 뭔가 숨겨진 느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쎄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사건이 터지게 되었다. 어느 날 내가 상담한 고객이 밖으로 나가 차를 타고 떠났는데 잠시 후 팀장님이 나를 불렀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이야기를 했다. 내게 친절하게 대하던 그 남자가 고객 차량에 붙어있던 연락처를 몰래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었다. 순간 머리가 뜨거워졌다. 배신감과 분노 때문에 당장 따지러 가고 싶었다. 하지만 팀장님은 내가 해결하겠다며 나를 말렸다.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처음부터 느꼈던 그 찝찝함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우리의 본능은 때때로 표면적인 친절 뒤에 숨어있는 의도와 분위기를 감지한다. 즉 사람은 말보다 먼저 에너지와 태도, 미묘한 행동으로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보이는 미소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분위기와 의도를 읽어내는 힘을 길러야 한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유독 피곤해지거나 설명할 수 없는데 계속 경계심이 들고 자꾸만 불안하고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그 감각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쩌면 당신의 육감과 직감이라는 경고 시스템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과연 처음 만난 사람의 본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일까? 물론 이 방법이 100%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람을 볼 때 꽤 놀라운 정확도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다. 특히 자영업자가 직원을 고용할 때
사업 파트너를 만날 때, 소개팅으로 새로운 이성을 만날 때, 혹은 새로운 인간관계가 시작될 때 한 번쯤 해보면 좋은 방법이다. 첫 번째는 처음 그 사람을 만난 당일의 느낌을 기록하는 것이다. 아주 사소한 느낌도 좋다. 뭔가 쎄하다. 웃고 있는데 차갑다. 이상하게 불편하다. 반대로 굉장히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다. 이런 감각들을 절대 그냥 넘기지 말아라. 심지어 색으로 표현해도 좋다. 어두운 회색, 탁한 검정, 차가운 파랑, 혹은 밝은 노랑, 따뜻한 주황처럼 그 사람을 처음 대면했을 때 떠오른 느낌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다. 중요한 건 논리적인 분석이 아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를 억지로 설명하려 하지 말고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감각 자체를 기록하는 것이다. 우리의 직감은 아주 짧은 순간에 상대방의 표정, 말투, 눈빛, 호흡, 미세한 태도까지 무의식적으로 읽어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금방 잊어버린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과 헤어진 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노트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이렇게 써보는 것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는 이 사람에 대해 알고 싶다. 알려줘. 그리고 조용한 공간에서 의자나 소파에 편하게 앉는다. 눈을 감고 깊게 천천히 호흡하면서 그 사람의 얼굴과 분위기를 떠올려보라. 이 과정은 자기 전에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잠들기 직전의 상태는 우리의 무의식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잠이 완전히 깨기 전 몽롱한 상태에서 다시 노트를 펼쳐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느낌을 다시 적어보는 것이다. 왠지 믿음이 안 가. 계속 경계해야 할 느낌이다. 생각보다 좋은 사람 같은데? 그 사람 욕심이 강해 보여. 이런 식으로 떠오르는 감각을 적는다. 중요한 건 억지로 판단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냥 그 순간 느껴지는 것을 솔직하게 기록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약 일주일 정도 반복해보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특정한 느낌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느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한 확신으로 바뀐다. 나는 인간의 직감이라는 것이 단순한 기분놀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정보까지 끊임없이 수집하고 분석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뇌의 작용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설명할 수 없는 분위기, 처음 만났을 때 느껴지는 강한 위화감, 혹은 이유 없이 편한 감정들. 누군가는 이것을 직감이라 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 혹은 에너지의 교감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실제로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과학이 아직 완전히 설명하지 못했을 뿐 우리의 본능과 감각은 이미 상대방의 무언가를 읽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직감이라는 것은 그 무의식의 데이터가 보내는 경고 신호일지도 모른다. 물론 사람을 무조건 의심하며 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처음 느꼈던 불편함과 이상한 위화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는 종종
처음 느낌이 이상했는데 라는 후회와 함께 찾아오기 때문이다.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느끼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무시한 채 살아갈 뿐이다.